73세 강만수 씨. 그는 평생 누군가를 가르쳤던 직업 때문인지 무언가를 조언을 해주는 것이 직업병처럼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했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똘똘 뭉쳐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어느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강만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며칠째 남아있는 아들이 보낸 메시지. 아버지,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많아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만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주, 늘 다음 주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엄마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처럼 될까요? 만수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겨지고 기다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반찬 몇 개가 투명 용기에 담긴 채 쌓여 있었습니다. 김치는 쉬어 있었고 나물은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도 버려야지. 중얼거렸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버리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쓸쓸했습니다. 버릴 때마다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이 더 명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TV를 켜고 뉴스를 시청하였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지. 주말에 잠깐 들를게요. 민준이도 데리고요. 민준이는 손주였습니다. 만수 씨는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래, 와라. 밥은 먹고 가야지. 아버지, 그냥 잠깐만요. 민준이 학원 때문에. 만수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학원? 요즘 애들은 학원만 다니냐? 밖에서 뛰어놀아야 건강한데.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말에 뵐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만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저렇게 말을 짧게 자르는지 모르겠어.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 말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손주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짧아졌고 방문 약속은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만수 씨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밝았고 놀이터의 웃음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는 대신 벽시계의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또, 시간은 흘러갔고 거실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만수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외로움이 새겨진 주름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번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에는 이 거실이 늘 따뜻했습니다. 밥 냄새가 났고 아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만수 씨는 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얼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격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만수 씨는 그 이유를 세상 탓으로 돌렸습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니까.
젊은 사람들은 노인한테 관심이 없어. 효도는 옛날 얘기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과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벽이 자신의 말투에서, 자신의 태도에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만수 씨는 불을 켜고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하나씩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눈가는 처져 있었고 입가는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주에게 해줄 말도 많았고 아들에게 전해줄 인생의 지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입니다. 고요한 아침, 긴 오후, 어두운 저녁, 그리고 아들의 짧은 메시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수 씨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 가족이 방문했을 때 만수 씨는 또다시 그들과의 거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그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자신의 따뜻한 조언이 차가운 침묵으로 돌아오는지를.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수 씨는 그 중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만수 씨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그리고 10살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얼굴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어서 와.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아버지. 준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민준이는 스마트폰을 보며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인사는?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만수 씨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여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저런가.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밥은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뭐 좀 먹어야지. 할아버지가 과일 깎아줄게. 만수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칼을 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겼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와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자, 먹어라. 고맙습니다. 준호가 사과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며느리도 하나 집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사과 먹어. 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배불러요. 과일도 먹고 해야지. 한 개만 먹어봐. 만수 씨는 접시를 민준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준이는 마지못해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만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핸드폰 그만 보고 공부는 잘하고 있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대신 답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 요즘 애들은 핸드폰만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져. 내가 볼 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안 보는 게 좋아.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민준이는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부모가 관리를 해줘야지. 만수 씨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말 들어. 공부할 땐 핸드폰 치워놓고 해야 돼.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서 문제야. 민준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만수 씨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맨날 그런 말만 해요. 민준아. 준호가 민준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아버지, 그만하세요.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그만해? 나는 손주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걱정은 알겠는데 민준이도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이게 무슨 스트레스야? 조언을 해주는 건데. 만수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도 그렇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윗사람 말을 너무 안 들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가봐야 해요. 민준이 학원 시간이. 벌써? 이제 막 왔는데?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며느리와 민준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만수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가지. 괜찮아요. 다음에요. 그들은 서둘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만수 씨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고 담주에는 꼭 밥 먹으러 와. 네, 그럴게요.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준이는 인사도 하지 않고 먼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만수 씨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만수 씨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접시에 남은 사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쯤 먹다 만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신은 손주를 위해 좋은 말을 했을 뿐인데, 경험에서 우러나온 충고를 했을 뿐인데, 요즘 애들은 참 예의가 없어. 만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준호의 표정, 민준이의 차가운 눈빛, 며느리의 침묵. 그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만수 씨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맨날 그런 말만 해요. 민준이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만수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는 식탁을 정리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왔다 갔다고 고맙다. 다음 주에 또 오너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만수 씨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집들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겠지요. 왜 자신의 집은 이렇게 조용할까요? 만수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가족들이 점점 멀어지는지 그는 그저 사랑하는 방식으로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언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상대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무게로, 부담으로, 피하고 싶은 것으로. 만수 씨는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만수 씨는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말을 해줘야겠다. 더 많이 도와줘야겠다. 그러면 가족들이 이해해주겠지. 그는 여전히 방법을 바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만수 씨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짧았습니다.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만수 씨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이는 잘 지내니? 이번에는 답장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만 떠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집안은 점점 어지러워졌습니다. 쓰레기가 현관 옆에 쌓였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 귀찮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거울은 흐릿했고 화장실 문손잡이는 끈적였습니다. 만수 씨는 그것들을 보면서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지 뭐. 중얼거렸지만 내일은 오늘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현관 앞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만수 씨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최종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지. 하지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만수 씨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비원은 현관 앞에 쌓인 쓰레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어르신, 쓰레기 버리시기 힘드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종량제 봉투 있으세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지만 만수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저 있어요. 그럼 제가 버려드릴까요? 어차피 제가 내려가는 길인데. 만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늙고 무능해 보이나?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경비원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만수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자꾸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 씨는 억지로 쓰레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1층에 도착했을 때 숨이 찼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원이 물티슈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제가 2개 샀는데 하나 남아서요. 쓰세요. 만수 씨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이미 현관 신발장 위에 물티슈를 놓고 있었습니다. 신발장 좀 닦으시면 깨끗해지실 거예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경비원은 다시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만수 씨는 물티슈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닐 포장이 깨끗했습니다. 새 제품이었습니다. 그는 물티슈를 들고 신발장을 닦았습니다. 먼지가 닦였습니다. 거울도 닦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경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왜 이렇게 안 하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도와줬을 뿐이었습니다. 부담 없이 만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어쩌면 조언보다 행동을 더 필요로 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만수 씨는 복도에서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저기 최 씨. 걸어가던 경비원이 멈춰 섰습니다. 네, 어르신. 지난번에 물티슈 고마웠어요.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요. 편하게 쓰세요. 경비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판단이 없었습니다.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만 있었습니다. 혹시 힘드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만수 씨는 습관처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경비원은 다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만수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자신에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무 이익도 없는데. 그날 밤 만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의 태도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조언 없이, 지적 없이 그저 필요한 것을 건네는 모습, 부담 없이 다가오는 모습,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준호도 민준이도 이런 걸 원했던 건 아닐까? 조언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지적이 아니라 그냥 이해해주는 것.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말로만 사랑했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들이 힘들 때 그냥 들어준 적이 있었나요? 손주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준 적이 있었나요? 기준을 내려놓고 그저 함께 있어준 적이 있었나요? 만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할 말이 있다. 문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고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들은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조언일까요? 아니면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요? 만수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잘못되었다는 것, 변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비원이 또 지나갔습니다. 만수 씨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최 씨. 네, 어르신. 저기 혹시 차라도 한 잔 하실래요? 경비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좋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 마무리하고 올게요.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작은 한 걸음, 낯선 손길, 그리고 인정하는 용기. 만수 씨는 아직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차를 들고 왔습니다. 보리차 괜찮으시죠? 그럼요. 고맙습니다. 만수 씨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경비원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수 씨도 같은 방향을 보았습니다. 날씨 좋네요.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다시 침묵이 왔습니다. 만수 씨는 입을 열까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씨는 자식분들하고 자주 연락하세요?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가끔요. 바쁘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섭섭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젊을 때도 부모님한테 자주 못 갔거든요. 경비원은 웃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야 알았어요. 부모 마음이. 만수 씨는 차를 마시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서운할 때 그냥 참아요. 그리고 연락 올 때 반갑게 받아주죠 뭐. 조언 같은 건 안 하세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엔 했죠. 근데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물어봐요. 어떻게 지내냐고. 힘든 거 없냐고. 그럼 대답을 해요? 해요, 신기하게. 제가 먼저 말 안 하니까 애들이 말하더라고요. 만수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이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자식들이 멀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제 잘못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냥 서로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만 맞다고 하면 안 되니까. 경비원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차 잘 마셨습니다. 일해야 해서요. 아, 네. 고맙습니다. 경비원이 나간 뒤 만수 씨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맞추는 것, 자신만 맞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만수 씨는 준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연결되었습니다. 화면에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아, 공부하고 있었어?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지난번에 미안했다. 민준이는 놀란 듯 화면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잔소리만 했지? 응.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냥 너 얘기 듣고 싶어. 요즘 뭐하고 지내? 민준이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게임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 그래. 재밌어? 네. 근데 할아버지는 맨날 게임하지 말래요. 만수 씨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나 봐. 넌 어떻게 생각하니? 게임이 나쁜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럼 됐다. 내가 좋으면. 민준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게임 가르쳐 줄까요? 그래, 가르쳐 줘. 할아버지도 배우고 싶다. 통화가 끝난 뒤 만수 씨는 한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의 웃는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웃음일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만수 씨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내와 찍은 사진, 어린 준호의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 속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여보, 당신의 방식은 사랑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사람은 사랑의 온도를 다르게 느껴요. 당신이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에겐 뜨거울 수도 있어요. 조금만 식혀서 건네요. 그럼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편지는 20년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그때 이 편지를 읽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상대를 데웠다는 것을, 기준이 너무 높아서 상대를 짓눌렀다는 것을. 만수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그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그동안 미안했다.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구나.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밥은 안 먹어도 돼. 그냥 얘기 좀 하자.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만수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언제든 좋다. 기다릴게. 토요일이 왔습니다. 준호가 혼자 왔습니다. 민준이는 학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와. 네. 준호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만수 씨는 차를 내왔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바빠요.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와서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늘 조언만 했지. 내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었어. 내가 뭘 힘들어하는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고, 아버지, 아빠 방식이 맞다고만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너한테는 부담이었지. 준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제 방식대로 하고 싶었어요. 알아. 이제 알았어. 만수 씨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물어볼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준호가 돌아간 뒤 만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만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것, 물어보는 것,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만수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멈춰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노년은 퇴보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성장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배울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만수 씨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귀찮아서 닫아두었던 창문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집도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경비원이 가끔 도와주었습니다. 만수는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두 사람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민준이랑 같이요. 그래, 와라. 저녁 같이 드실래요? 밖에서 사 먹어도 되고. 만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집에서 먹어야지, 밖에서 먹으면 돈만 나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너희가 편한 대로 해. 나는 다 좋다. 전화 너머로 준호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집에서 치킨 시켜 먹어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로. 그래, 좋아. 주말이 왔습니다. 준호와 민준이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머물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가방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오늘 여기서 자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맛있게 먹어. 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민준이가 닭다리를 만수 씨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다. 식사를 하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경비원 최 씨하고 가끔 차 마시고. 좋으시네요. 응, 좋더라. 말 안 하고 있어도 편하니까.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게임 가르쳐 줄까요?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그래, 가르쳐 줘. 할아버지는 잘 모르니까. 민준이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만수 씨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점수가 올라가요. 만수 씨는 서툴게 화면을 눌렀습니다. 게임 캐릭터가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렵네.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면 돼요. 만수 씨는 손주의 말을 들으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잘하시네요. 민준이의 칭찬에 만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손주와 함께 놀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언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민준이는 만수 씨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만수 씨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많이 컸네. 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할아버지 말도 잘 알아듣고 내가 너무 심했지. 민준이한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 계시면서. 만수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네. 아빠가 평생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다는 거야. 늘 내 기준으로만 말했지. 아버지,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그랬어. 엄마가 편지에 써놨더라. 사랑의 온도를 다르게 느낀다고. 만수 씨는 주머니에서 아내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나보다 훨씬 지혜로웠어. 근데 난 그때는 몰랐지. 준호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응, 늦었지만.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롭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왜요? 너희가 있으니까. 비록 자주 못 봐도. 만수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 외로움도 내가 만든 거라는 걸. 내가 벽을 쌓았으니까.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벽은 없어요.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없어. 그날 밤 만수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조금 알겠죠? 만수 씨는 꿈속에서 답했습니다. 응, 이제 알았어. 고마워.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요. 만수 씨는 눈을 떴습니다. 손주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그래, 일어났다. 준호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만수 씨는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아내와 준호와 함께 앉았던 이 자리. 이제는 손주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사랑은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올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게임 더 가르쳐 줄게요. 고맙다.
할아버지도 열심히 배울게. 준호 가족이 떠난 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만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관계는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멀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비원 최 씨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실래요? 좋지요. 만수 씨는 외투를 입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요즘 아드님 자주 오시네요. 응, 자주 오더라고. 좋으시겠어요. 고맙지. 최 씨 덕분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많이 했지. 나한테 보여줬잖아.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경비원은 웃었습니다. 우리 서로 배운 거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바람이 불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만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손을 내미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면, 만수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관계가 이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수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전해진다는 것을,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성장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이웃이 있었고,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만수 씨는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희망을 품고 말이죠.